이게 지금 공무원 연금 2015년에 크게 개혁을 해서 뭐 소득 대체율도 그렇고 여러모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 특히 신규 공무원들은 너무 안 좋다. 뭐 끼케야 70만 원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의 특혜는 거의 사라졌고 뭐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따지고 보니까 안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언론이나 뭐 교수님들이나 국가기관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 드리고 그리고 당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몇 가지 개혁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무원연금 뭐 지금 현황이고요.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19조 정도 지급이 됐고 2017년에 특수지원금 한 21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구조는 적은 분들이 많이 받고 많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적금 받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시행된 지 이제 30년 정도라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다. 이해를 하시라고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1인당 받는 금액들 따지고 보면 이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 250, 군인연금 265, 사학연금 285 정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한 35만 8천 원 받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발표난 거, 280, 290 이러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보다 축소된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의 특성이 있습니다. 납입 기간 중에 한 33년 넣었습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 저 20년치는 연금으로 받고 13년치는 일시불로 받을게요. 이런 식으로 부분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그거 못하죠. 아예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해서 방문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게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발표되는 건 이런 부분 일시금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상당히 축소된 거다. 축소됐지만 250, 285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메꾸기 위해서 많이 돈을 쓰고 있죠. 뭐 특히나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한 명당 국가가 부담하고 개인이 내고 이걸로 모자라서 별도로 적자보전금을 내는 게 1인당 1,609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적자보전액이 한 4조 3,617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보험제도라는 게 좋은 직장에 다니고 꼬박꼬박 돈 잘 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수직業연금은 좋은 직장 다니고 월급도 잘 받고 오래 되는데 이상하게도 빨리 고갈이 되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특수직業연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금방금방 고갈되고 막 그랬잖아요. 애초에 구조 자체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특수직業연금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낸 기간의 소득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죠. 내가 20년을 냈으면 20년에 맞춰서 그 해당 기간의 몇 프로, 소득 대체율이 뭐 40%라 그러면 40년 동안 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내가 보험료를 안 냈으면 연금이 그만큼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같은 특수직業연금은 이제 30년 동안 이제 하면 이제 한마디로 만땅이에요. 33년 동안 하면. 근데 많은 분들이 33년보다 더 다녀요. 예전 같은 경우는 20대 때 아니면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20대 때 공무원 되고 했잖아요. 20대 초반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되고. 그러니까 33년을 한 50대 초반에 이미 채워요. 그럼 나머지 기간은 뭐 하느냐? 연금보험료 안 내요. 안 내지만 나중에 연금 줄 때는 연금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걸 산정을 해가지고. 예. 아주 특이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33년도 애초에 설계가 좀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뭐 공무원이나 이제 공공부문은 재직기간이나 근속연수가 매우 긴데 오히려 이제 납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40년인데 오히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33년이고 더군다나 군 복무기간은 또 기여금 내면 깎아주기 때문에 빼주기 때문에 31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자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33년 많은 분들이 재직기간에 다 채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정년 오기 직전이나 이럴 때는 뭐 아예 보험료도 안 내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 기간에 급여가 어떻죠? 제일 많을 때예요. 급여 제일 많을 때 보험료 한 푼도 안 내고 기여금 대신 연금 받을 때는 그때 소득을 반영해가지고 소득 대체율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지금 현재 특수지원금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5년에 개혁되면서
이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연금도 국민연금과 똑같이 나이 들어서 받는다 이렇게 발표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급개시 연령 이게 이렇습니다. 2021년까지는 60세에 받습니다. 시작됩니다. 근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동갑이면 63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애초부터 이렇게 지금도 현재 바꿨다고 하지만 차별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적인 거고 현재도 멀쩡한 40대부터 공무원연금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규정이 있어요. 아까 앞에 보면 60세, 2021년까지 60세, 2022년부터 60세 하지만 예외 규정을 딱 뒀어요. 예를 들어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자는 2000년 12월 31일 당시 재직기간 20년 미달 기간에 2배를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 직후 연금 개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례요. 69년생이 88년에 공무원이 임용되고 2014년까지 내면 2015년 46세 받을 수 있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71년생인데 1990년에 임용됐다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받을 수 있어요. 1970년 1년생이면 몇 살인 거예요 내년에? 만 49세 뭐 이렇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중장년의 공무원들은 앞에 뭐 표 보면 뭐 60세 이상 돼야지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규정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도 많은 공무원분들이 젊은 나이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이런 거 보면 수급기가 늦췄잖아요. 60세에서 65세로. 이걸 철저히 나이로 잘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968년생이에요. 그래가지고 1988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취직을 했어. 아, 난 그때 60세부터 받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65세로 된 거예요. 69년생부터는. 근데 공무원은 나이가 아니에요. 짬밥. 언제 입직을 했느냐에 따라서 동갑인데도 막 십수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받는 게. 얼마나 불공평해요. 군인연금은 더 심합니다. 19년 6개월 재직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심하면 만 38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더라도 2018년에 첫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 중에 30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뭐 우리 많이 내고 뭐 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받는다 그러지만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로 이게 2014년에 자료입니다. 공무원연금 33년을 다 내신 분들 끼리 이제 따로 통계를 내니까 29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게 벌써 4년, 5년 전이죠. 모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데 제가 그거랑 연금복권 1등 315만 분의 1의 당첨 확률을 가지고 연금복권 1등 당첨자랑 비교를 해봤어요. 연금은 이제 공적연금은 물가 인상 반영되잖아요. 그렇게 반영해서 2%씩 반영해서 25년 받는다. 유족연금 빼고 반영해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민들이 꿈꾸는 이 연금복권 1등 당첨보다 평범한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더 받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논리들이 공무원분들이나 얘기한 게 우리는 보험료를 엄청 많이 내. 국민연금 너네 조금 내잖아. 제가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여금이에요. 근데 공무원연금 기여금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착각해요. 예전에도 2000년대 초에도 한 9년까지 8.5였어요. 8.5나 돼? 7.5나 돼? 국민연금은 뭐 4.5인데 근로자 같은 경우 그게 근데 이게 보수월액 기준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보수월액 기준으로 발표하니까 되게 많아 보여. 근데 따지고 보면 보수월액이라는 게 기준소득월액 지금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의 60%에서 6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거기서 온갖 수당들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나마 세월이 지나면서 그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예를 들면 5.5 냈으면 3.3 냈다고 생각하면 되고 7.5 냈다 그러면 한 4.5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보다 특별히 많이 내지도 않았으면서 많이 낸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장. 우리는 퇴직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따져봤어요. 522만 원. 작년 기준 공무원 평균 기준 소득월에 522만 원을 한 30년 근무했다 그러면 퇴직수당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차이 한 9,550만 원 덜 받습니다. 못 받는 게 아니라 덜 받는 거죠. 그래서 9,550만 원을 덜 받는 걸 칩시다. 9,550만 원을 뭐 NH 직시연금보험이나 주택연금 제일 좋은 겁니다. 직시연금 중에서 제일 조건이 좋고 주택연금도 이제 공공성이 있어서 많이 주는 편인데 따져보니까 이게 한 달에 27만 원에서 33만 원, 월 18만 9,600원 정도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것들은 물가 인상이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실은 뭐냐? 공무원은 퇴직금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퇴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많은 젊은 공무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지금 젊은 공무원들은 이제 뭐 국민연금보다 전혀 나을 거 없다. 오히려 손해다.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해서 명목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보다 좋을 게 없다. 오히려 낫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금은 이제 지급률이라고 합니다. 지급률이 예전에 1.9였다가 이게 1.7로 지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급률이라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년에 1.9%, 19,000원씩 쌓여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 급여가 500만 원이고 지급률이 1.9%고 33년이면 95,000원 곱하기 33년에서 313만 5천 원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무원연금공단 표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1.9에서 2035년에 1.7이 완성되게 조금씩 0.02 정도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생긴 제도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뭐냐면 소득 재분배 요소가 도입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곱하기 1.9하고 끝났는데 지금은 1은 재분배값. 그러니까 1.8이다 이렇게 치면 1은 공무원 전체의 평균 소득. 올해는 530만 원입니다. 그리고 0.8은 자신의 소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월급이 400만 원이고 지급률이 1.834이면 재분배 값이 작년 기준 520이면 이렇게 됩니다. 522에 1만 원 그리고 400만 원에 0.834에서 1년에 85,560원의 재직기간을 곱한 게 연금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한 규정은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원래 1.9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기존의 1.9%를 초과하는 거는 삭감하고 1.9를 맞춰준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칙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016년도에 신규 입직 공무원과 국민연금 가입자를 비교해보니까 월급이 똑같아. 400만 원. 그리고 30년 가입했어요. 그리고 소득대체를 국민연금은 40으로 해서 계산해보면 공무원은 228에서 245만 원, 국민연금 한 94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보다 나을 것도 없고 차이가 없어. 오히려 안 좋아.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2.6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신규 공무원들도.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이 뭐 70만 원 받는다, 80만 원 받는다. 이거 다 구라예요. 이거를 감안하지 않는, 소득 재분배 값을 감안하지 않고 맨날 발표를 하고 언론에서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핵심은 이거예요.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50%가 반영됩니다. 이걸 A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227만 원 작년에. 공무원이 반영되는 평균 소득은 522만 원, 올해는 5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300이든 400이든 간에 평균으로 반반씩 섞이는데 그 값이 하나는 200이고 하나는 500이어야 봐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근데 항상 이거를 간과하고 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반영 비율도 높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재분배 값이 매우 높고 반영 비율도 1.7에 1이면 59%고 국민연금은 50%. 그래서 재분배 기준 금액이 형격한 것처럼 뭐 명목 대체율이 뭐 시원찮다 이거 다 의미가 별로 없다. 진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꼼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40년 내내 소득 재분배값이 반영되는데 공무원 연금은 이걸 반영하면서 시행하면서 30년만 반영하게 돼 있어요. 왜냐? 공무원 처음 들어가면 월급이 적죠. 점점 늘어나죠. 한 30년 이상 초과되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월급이 매우 많겠죠. 6, 700 기본 되겠죠. 그 기간에는 자기 월급만 반영해서 선정하겠다. 예, 이런 꼼수를 또 넣어놨습니다. 개혁하는. 예. 그래서 뭐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장기근속, 연공설, 호봉제니까 고소득 기간에 기득권을 보호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연금 개혁으로 적자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몇백억 줄었고 뭐 그걸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7에서 9%로 늘어났죠. 국가 부담이. 이것만 따져도 1조 3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적자 보전액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좀 몇 년씩 또 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빼먹은 거예요. 대신에 사업주로서 국가가 세금으로 1조 3천억을 더 주고 있어요. 예. 그걸 빼놓고 아이고 적자 보전이 줄었네. 예. 이런 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사학연금에 대해서 2018년 예산 기준으로 8,153억 원을 국가가 지원했어요. 공단에. 이것도 늘게 되죠. 이 프로테이지가 느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적자 보전이 줄었다. 개혁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금수급자 취업 시 연금 깎는다. 뭐 이거 가지고 뉴스도 많이 나오죠. 뭐 연금을 뭐 몇백만 원씩 받는데 취업해가지고 또 월급도 몇백만 원씩 받고 이거 가지고 막 여론 있고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규정이 생기고 했어요. 많이 깎이고 바뀌고 했어요. 이게
가장 최신 자료인데 대충 따지면 내가 재취업해서 연봉 4천 정도 받으면 한 19,000원 깎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표입니다. 깎이는 표. 그리고 이제 연금이라는 게 공무원 연금이 이제 산재보험, 재해보상 기능도 있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또 우리는 산재보험도 없고 고용보험도 없고 해서 좀 특수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 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 지금까지는 계속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을 받아왔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업무상 부상 질병,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거나 그러면 휴업급여라는 걸 줍니다. 산재보험에서는. 근데 아무리 많아도 월 21만 4천 원은 70% 한 44만 원. 자기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이 규정이 있습니다. 휴업급여라는 거. 그리고 2년까지인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급여를 전액 줍니다. 상한도 없고요. 3년까지 지급합니다. 예. 그리고 비업무상. 내가 조기축구에 가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어. 이러면 산재에서 보상이 되나요? 안 되죠. 회사에서 휴가 돈 주면서 야 저기 한 1년 쉬어. 그러나요? 안 되죠. 공무원은 됩니다. 비업무상 질병보상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무상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 뭐 이런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따지면 얼마나 되냐?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공무원 70%,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치고 병 걸리고 했을 때도 국민과 공무원은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공무원 재해보상 이런 것도 있죠. 집에 홍수가 나거나 화재가 나서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재난보조금 제도라고 있습니다. 평균 기준소득의 3.9에서 1.3배, 2036에서 179. 이건 작년 기준이니까 이거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조의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장인장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자녀가 죽었다거나 배우자가 죽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망했다거나 이러면 사망조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95배, 본인 소득이 1.95배면 한 1,000만 원 좀 넘죠? 그리고 아니면 부모님이나 자녀는 이제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339만 원. 그러니까 이런 산재보험에는 없지만 공무원 재해보상에는 이런 게 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족연금,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받는데 공무원은 연금도 받고 일시금도 받습니다. 산재보험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연금을 만약에 일시금을 받는다 그러면 그만큼 연금이 깎입니다. 그래서 이 유족연금 외에 일시보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연금 외에. 그게 이제 순직유족보상금은 1억 2,528만 원, 위험징후는 2억 3,490만 원, 대간첩 작전은 3억 1,320만 원. 이게 올해는 좀 늘었습니다. 이게 나오고 유족연금은 따로 나옵니다. 산재보험은 그게 안 되죠. 그리고 공무원은 산재보험 보상도 모든 금액 산재미 본인 소득에 비례합니다. 국민들은.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 받았으면 목숨값도 200만 원이고 400만 원 받았으면 목숨값도 400만 원입니다. 공무원의 이 유족보상금은 직급 소득 관계없이 공무원 전체 평균 소득 곱하기 몇 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9급이든 고위 공무원단이든 똑같이 받습니다. 이 일시보상금 내는 되게 평등하죠 공무원 내에서는. 그리고 유족연금도 유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거든요. 근데 산재보험에서는 부모가 내가 사망했는데 부모님이 계신데 59세야. 그러면 유족에 포함 안 시켜요. 공무원은 상관없습니다. 60세 미만일 경우도 유족에 포함됩니다. 유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유족연금의 프로티지가 바뀌거든요. 그리고 상한액이 없습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상한액이 아까도 있다 그랬는데 공무원은 상한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아주 많이 받았던 분들은 연금을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2017년 초에 보건복지부에 근무하시던 여자 사무관님이 돌아가신 거 아시죠? 육아휴직 끝나고 6년 동안 육아휴직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하고 2017년 1월에 2011년부터 17년까지 했구나. 17년 1월에 복직을 해서 일주일 근무하시다가 주말에 심장비대증으로 청산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한 6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직장 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일주일 일하다가 갑자기 심장비대증으로 하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건데 만약에 산재보험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과연 이게 산재 인정이 될까요? 도저히가 안 돼요. 제가 이래저래 산재 관련 의사나 전문가들 얘기를 해봤지만 도저히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일주일 일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되나요? 공무원은 됩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순직 인정하라고 기억나시죠? 뉴스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는 막 육아를 위해서 고생하다가 당연히 순직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막 감성적으로 나왔지만 실제 국민들의 삶을 보십시오. 막 한 달, 두 달 뭐 프로젝트 하느라 야근하고 뭐 몇 달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이러다가 과로사에도 산재 인정을 받느니 맞느니 이러는데 공무원은 6년 육아휴직하라고 일주일 복직하다 일했다고 순직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정에 있어서 되게 반대해요. 그 외에 장애 등급 판정 기준도 다릅니다. 공무원은 장애 등급 10등급 이내면 장애연금 받을 수 있고 일반 국민 산재보험은 장애 등급 장애인 복지법사 2급 이내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인데 하나는 공항의 소방대 아시죠? 인천공항, 제주공항에 소방대 있습니다. 하나 오른쪽은 이제 소방 공무원입니다. 공항공사나 이런 데 근무하는 소방대가 보통 공항공사 직원이거나 외주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불 끄다가 돌아가시면 그냥 업무상 사망이고 보훈 혜택이 없어요. 근데 소방공무원은 위험직무 순직이 되죠.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돼서 자녀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의 직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행기 불 끄는 것보다 집에 불 끄는 게 가치가 훨씬 뛰어납니까? 그 목숨값이 훨씬 좋아야 됩니까? 저는 지금의 이 순직제도나 재해보상제도에 있어서 국민과 공무원의 차이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인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뭐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걸로 따로 한 1시간씩 발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 모성보에 5년 정도, 3년 육아휴직에 2년 조기 퇴근까지 뭐 되고 휴직 휴가제도 되게 많습니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뭐 복지 포인트도 받을 땐 면세, 그리고 복지 포인트 쓸 때는 소득공제 내줘요. 재밌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휴직 중 연금보험료 납입 보장, 중복무기간 낙하일이죠. 고수익 공제제도. 이건 뭐냐면 교원공제나 공무원공제 이런 거 아시죠? 뭐 공무원들이 꼭 월급 얘기할 때 거기 공제비 떼고 받는 거 실수령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교원공제가 20년 가입 기준으로 수익률이 납입하면 이자율이 3.6이고 복리고 수수료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장기저축 상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제제도를 통해서 오래 재직하면서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자산 축적도 아주 잘할 수 있고 그런 건 국민들한테 개방하지 않고 있죠. 예, 연금도 많이 받고 자산 축적도 아주 유리한 이율로 받고 있고 이런 식의 특혜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걸 뭐 따로 설명하자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언급만 드리고요. 그래서 적폐 그러는데 뭐가 진정한 적폐냐? 불법, 탈법, 갑질이 적폐냐? 자기가 제도를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권한을 이용해서 숨어서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적폐인가? 저는 후자가 더 큰 적폐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년 개혁과제 뭐 사실 큰 틀에서는 근본적 개혁 방안은 이제 연금차별 철폐, 예. 그리고 낸 돈만큼 보상받자. 이건 뭐냐면 공무원 연금이 됐든 국민연금이 됐든 확정급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 너 40% 줄게 약속하면 50년 후에 있는 자손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낸 돈만큼 보장받자는 확정기여형으로 큰 틀에서 바꿔야 된다. 아니면 소득 대체율을 적절하게 바꿔야 된다 이 얘기고요. 모두가 조금만 노는 만약에 확정기여형이나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고 이러면 저소득층이 힘듭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연금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오늘 얘기할 건 이런 거시적인 게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거 시행령 바꾸고 세부 규정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들 쟁점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먼저 연금 상한제 이거는 국민 공무원 공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금 상한제를 한다고 너 300만 원 받을 거 200만 원만 받을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원이나 연금을 받을 때 부분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고 있어요. 300만 원 받을 건데 200만 원 연금 받고 100만 원은 해당되는 건 일시금으로 뭐 몇천만 원 뭐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 저는 기준 중위소득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소득 기준을 두고 그걸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받아라. 그만큼은 한마디로 후세대 부담이 없는 겁니다. 낸 만큼 돌려받으니까. 예, 근데 이게 되게 커요. 나중에 그 소득 대체율이나 그 부담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연금 상한제를 도입을 하고 국민연금도 부분일시금 없는데 이렇게 하면 해야죠. 국민연금은 뭐 200, 300 받는 경우가 잘 없지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지금의 586세대들 보면 200만 원 이상 받을 사람이 수두룩해. 예, 150, 200 받을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소득 대체를 높을 때부터 한 30년 이상 가입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면 되게 1인당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리 해줘야 돼요. 해서 그거 이상 되는 건 그냥 목돈으로 받아. 여기서 끝내자. 대신 170, 80만 원 정도는 이제 상한선 두자. 이렇게 하는 것이 후세대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수급 연령 일어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언제 공무원이 됐냐, 짬밥이 뭐였냐에 따라서
연금을 누구는 65세 받고 누구는 45세 받고 말이 안 되는 수급연령 일환화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처럼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 작년에 뭐 발표나고 재정계산 나오고 했을 때 67세로 하느니 68세로 하느니 막 이랬잖아요. 그 1년 2년 높이려고 연금 재정 때문에 그 난리를 치는데 누구는 45세 50세부터 받으면서 한 90, 100세까지 살아봐요. 그럼 반평 50년을 연금 받는 거예요. 이걸 지금 놔두면 안 돼요. 지금 이미 중장년 공무원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이걸 막아야 됩니다. 빨리 이거를 바꿔놔야 지금 50대 공무원들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이분들 40대 공무원들 빨리 받는 거 막을 수 있고 연금 재정 안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게 노후 생계 보장하려고 하는 거지 멀쩡한 40, 50대 연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납입 기간 산정제 이거 아시죠? 내지도 않은 기간을 왜 소득에 포함시켜가지고 연금을 주느냐 이거 빨리 제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상한제 개시연령 일어나 기납입 기간 연금 산정제 이거는 보면 보장성 혜택 없어요. 우리 교수님들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명목 소득 대체율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보험료 인상도 없어요. 근데 국민 여론이나 연금 제도상 너무 상식적인 개혁인데 효과는 매우 큽니다. 예, 그래서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추가 비용 투입 없이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연금 개혁 방안 이 세 가지. 예, 그래서 내는 돈 늘리고 받는 돈 줄이면 지금까지 겪어도 오히려 효과는 즉각적이면서 반대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고 꼭 뭔가 좀 변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